가을과 겨울에 우울증 환자가 급증한다고 하네요. 우울증 환자 100만 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얘기까지 들립니다. 정신건강주치의로 유명한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님 함께 모시고 예방법 또 관련 정책까지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와 잘 지내야 되고 내가 남과 잘 지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많은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제에는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네. 자, 가을 탄다, 추남이다. 뭐 남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 추녀가 되나요? 가을이면 외롭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날이 아주 쌀쌀해지고 여러 상황, 여러분 좀 TV 틀 때마다 우울해지는 그런 요즘 아니겠습니까? 이거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죠? 네,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내담자들이 겨울이 되면 너무 힘들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 시국처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잠깐 이 겨울에 우울하다. 그건 이제 이유가 있으니까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한 2년 또는 3년 이상 내가 이때쯤만 되면 우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계절성 우울증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는데요. 네. 계절성 우울증은 대부분은 겨울 또는 가을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왜 이런 우울증이 일어나냐라고 보면 햇빛을 쐬는 시간이 부족해서요. 일조량이 적어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햇빛에서 얻어야 되는 비타민 D도 부족하고 또 세로토닌이라고 사람의 어떤 행복 호르몬.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줄어들고 멜라토닌 호르몬은 늘어나면서 잠을 또 너무 많이 자게 되거나 그러네요. 많이 먹게 됩니다. 네. 자, 이 교수님이 얘기하니까 나도 해당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있으실 것 같아요. 자, 특히 근래에 부쩍 늘어난 이 1인 가구들은 우울증에 빠지지 않게 더 조심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처 인간 행동이라는 국제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실린 얘기인데요.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을 포함을 해서 국제 공동 연구팀이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등을 포함해서 7개국에 10만 명의 환자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요. 싱글인 사람이 결혼을 한 사람에 비해서 우울증이 발현되는 가능성이 79%가 높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거의 80% 가까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연구들도 보면 이 중년 여성의 우울증 환자들이 일반 환자들에 비해서 이렇게 초기에 치매가 걸리는 확률이 또 굉장히 높다고 하죠. 뭐 한 2배 이상 높다고 하니까요. 또 무릎이 아픈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그래요. 하니까 우울증이 이렇게 육체적인 건강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울증, 이게 증이 붙으니까 질환, 뭐 증상, 병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안 좋은 일 많을 때 나 우울해 이렇게 말하는 분 많은데 이것과 정신질환으로서의 우울증 이거 다른 거죠?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 이제 우울해, 나 요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 우울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울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우울감, 감은 감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게 뭔가 이상한 건 아니고 누구나 다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울감은 그냥 누구나 다 느끼는 감정입니다. 근데 우울증은 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증상, 증세 할 때 증이라서 이거는 사실은 일단 약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병으로 갈 수 있는 건데 무조건
무조건 내가 우울증 같아 이런다고 우울증인 건 아니고요. 그러는 거예요. 이 우울한 감정이 2주 이상 가야 되고 2주 이상 그리고 DSM-5라는 징계 편람이 있어요. 아하. 진단 편람. 편람. 네, 그 편란에 보면 9개의 항목이 있는데 저기 지금 보시는 저런 건가 봐요. 네, 예, 네. 저거 이제 체크표 체크, 저건 같은 거네요. 네, 체크리스트 같고요. 진단 편람은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뭐 당신은 요즘 들어 특히 내가 뭐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하루 종일 드십니까? 뭐 이런 그걸 이제 거예요. 꼼꼼히 체크하는. 체크.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9개에서 5개 이상이 2주 이상 갔다. 그러면은 우울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더 면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네.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 건지 아닌지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울증 환자의 이 증가가 하나의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이라고 하죠. 거기서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심평원 자료인데요. 최근 5년 동안에 우울증이 얼마나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한 거거든요. 2018년에 보면은 75만 3천 명이 우울증 치료를 받았는데요. 매년 한 4만 명 정도가 증가를 해오다가 2022년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시기네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요, 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간 한 4만 명 정도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2021년에 보면은 한 8만 명이 넘게 늘어났고요. 역시 2022년에 9만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역시 2020년에 코로나가 발병을 하면서 이 우울감을 호소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울증 환자도 역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7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많이 급증을 해서 이 자산 가격의 이 불평등 때문에 상당히 우울감을 겪은 분들이 많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인 가구인 분들이 또 우울증을 많이 겪고 해서 이런 현상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런저런 우울한 일도 저 숫자에 더 증가를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배우 김승수 씨, 한 예능 뭐 말씀드리자면 뭐 미우새죠. 여기 나와서 자기도 어린 시절에 겪은 일이 있다. 이걸 회상하면서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힘들었다고 우울증 아니냐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 교수님이 직접 상담을 하셨다고 해요. 주변의 이야기를 잘 안 하고 가족도 모르는 경우. 자, 이런 것도 있습니까? 네, 워낙에 그 미우새 프로그램이 지금 예능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또 김승수 씨도 워낙에 인기 있는 연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면서 공감을 하고 이슈가 되었지만 사실 뭐 대부분의 분들이 다 우울한 감정을 일생에 살면서 한두 번은 겪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유명하신 공인이거나 연예인이면 더 외부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또 중년의 남성인 경우에는 더더구나 또 가정의 무게라던가 이래서 더 얘기하기가 더 어렵고요. 또 싱글이잖아요, 또. 네, 또 싱글이기도 하고 또 어머니와 또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가장이십니다. 싱글이라도 어머니를 부양을 하시는 중이었고 굉장히 효심이 깊고 또 이제 저 같아도 내가 너무 힘들 때 사실은 이 나이가 돼서 우리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김승수 씨도 이제 그래서 어머니께는 더 얘기를 못 하셨다가 용기를 내서 본인이 지금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뭐 우울감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게 용기를 내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치료할 수 있고 또 주변에서도 조금 더 같이 고민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우울하다 그러면은 그 우울한 게 내 잘못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유전의 영향도 있고 환경의 영향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금 뭐 우리 사회에서 우울한 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니니까 네네. 네, 우울증은 사람의 심리는 외부의 영향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해서 얘기할수록 더 좀 처리가 빨라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꼭 고민하고 감추지 마라 이런 말씀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우울증을요 마음의 감기라고도 한대요. 저 참 공감이 됩니다. 마음의 감기일 수 있고 이게 심해지면 마음의 독감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울증 이걸 예방하고 또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자,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좀 더 잘 맞는 게 있어요. 일단 뭐 모두에게 좋다라고 많은 연구 논문과 실험에서 확정된 바는 당연히 운동입니다. 햇빛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몸을 움직이는 몸과 정신이 유기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네. 내가 몸을 움직이면 정신도 훨씬 더 건강해지고 또 아하. 정리도 되고 스트레스도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좋은 인간관계도 굉장히 필수입니다. 내 마음을 다 열어서 속 시원히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속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응어리졌던 것들이 많이 풀어지는 경험을 저는 많이 하고 있고요. 동성도 그렇고 이성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 주변에 너무 좋은 가족이나 친구나 뭐 멘토나 지인이 있으면 너무 좋고 그게 아니면 이제 뭐 저희 같은 상담사나 정신과 닥터한테도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내가 얘기하지 못했던 걸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사실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그렇네요.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잠들기 전에 뭐 스마트폰을 본다던가 하면 또 불면증이 우울증에 큰 영향을 주기 그거 때문에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 전에 스마트폰 조금 더 안 하시는 거, 너무 자기를 비하하는 생각이라던가 네. 부정적인 사고 피하시는 것 등등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컴컴한데 네. 스마트폰 보면 네. 좀 빠지기도 하지만 저도 가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자, 보건복지부가 마음 건강을 챙기자는 취지로 다양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참 독특하고 예쁘네요. 매주 마주라는 그런 캠페인인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러닝을 하게 되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가서 이제 햇빛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자연도 보고 또 우리 오늘 한강이지 않습니까? 한강도 좀 느끼면서 정신이 좀 맑아져요. 나와서 달리다 보면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영어 용어 중에 러너스 하이라는 상태가 있어요. 달리다 보면 확 기분이 좋아진다는 그런 건데 저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좀 안 달려서 그런 거 모르는 게 아쉬운데 매주 사람들과 만나 함께 달리는 것. 자, 이 러닝 우울증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아, 네. 이 매주 마주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체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힘을 주는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다 이런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라던가 호르몬들이 다 상승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정신 건강에도 좋고 당연히 뭐 근육이나 뭐 이런 몸에도 좋고요. 그리고 이걸 또 혼자 달리는 것도 좋은데 사실 우리가 좋고 신뢰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마주 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서로 이제 달리면서 격려도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몸도 움직여주고 햇빛도 쐬고 그러면서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공감대도 형성되는 아주 좋은 우울증에는 굉장히 좋은 방책인 것 같습니다. 숨차고 다리 움직이다 보면 걱정 불안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맞습니까?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데 달리기가 참 좋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한테 맞는 운동이 좋죠. 그러니까 달리기는 러너스 하이라는 아주 증명된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정신 건강에도 좋은 어떤 그 증상들이 많지만 사실 어떤 분들은 나는 조용히 요가가 하고 싶어. 나는 물속에 들어서 수영이 하고 싶어. 그럴 때 나는 몸과 정신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라고 판단이 드시면 본인한테 원하는 운동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혼자만 달리시지 말고 마주보고 함께 달리는 게 더 좋다. 자, 지난 11월에는 정신건강 토크 콘서트도 열렸다고 합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클래식 공연, 또 오은영 박사의 멘토링으로 참가자들이 모두 힐링, 치유를 받고 갔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와 잘 지내야 되고 내가 남과 잘 지내야 합니다. 평소에는 제가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콕 집어가지고 좋은 멘토링을 해주셔서 말씀 주신 대로 행복한 가정 잘 꾸리도록 잘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안녕.
네, 정부도 새해 1월 1일부터 이 우울증 진료비를 지원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국가가 지원을 하는 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20세에서 34세까지는 2년에 한 번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10년에 한 번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정신건강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정신적으로 좀 위험하다, 우울증으로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면 부담이 되니까 진료를 받으러 가는 분들의 비율이 20%가 채 안 된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처음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그 본인 부담금을 전부 내년부터는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또 있습니다. 정신 응급 환자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 의료센터도 전국적으로 확대했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전국에 지금 현재 10개소의 권역 정신 응급 의료센터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저렇게 있네요. 서울부터 인천, 대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와 응급의료학과가 이제 협진을 해서 정신건강이 위험한 환자들을 24시간 돌보는 기관인데요. 이걸 내년에는 1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4년 7월에는 권역별로 전국 10곳이었는데 이걸 내년까지 14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7개를 4개를 더 드리는 지금 거네요. 현재는 10개가 운영이 네. 되고 있고요. 내년에 4곳을 추가를 해서 14개로 확대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네. 저희 방송에 나타난 그 그래픽에 이름이 나와 있고 또 찾아보시면 자세한 안내가 돼 있습니다. 자, 이 우울증은 병원에 굳이 갈 필요 없이 SNS로도 간편하게 진단을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이제 카카오 헬스케어와 협업을 해서 이 국립정신건강센터라고 카카오톡에 치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울증 자가 검진이라고 항목이 뜨거든요. 네. 거기 가셔서 아주 간편하게 검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울증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조금 더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나 찾아가셔가지고 정식으로 검사를 조금 디테일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국가검진과 동일한 그 도구 이름 좀 어렵긴 한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예. PHQ-9이라고 불리는 검사인데요. 우리가 국가 정신건강 검사 체크 항목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그 집약된 문항들이 있는 거죠. 거기서 내가 요즘 뭐 수면 저하가 너무 심각하다, 요즘 기분 저하가 있다, 과다 수면에 빠졌다, 아니면은 뭐 굉장히 너무 많이 소화가 굉장히 섭식 장애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체크리스트가 몇 개 있습니다. 그거를 하면 고위험군이다, 고위험군이 아니다,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이 분별이 돼서 나옵니다. 뭐 비용이 비싸다거나 어려운 건 아니죠? 무료입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무료군요. 네. 그러면 한번 의심되는 분들은 전문가 찾아보실 필요 있네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카카오톡에서 검사를 하시고 내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혹은 약 처방까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전문가를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도 뭐 유명하신 전문가입니다. 자, 내 주변에 우울증으로 곤란을 겪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또 의심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때, 자, 본인에게도 또 그 곤란을 겪는 분에게도 어떻게 해주면 좋습니까? 네, 사실 예전에는 뭐 우울증 걸렸다 그러면 의지력이 없어가지고 무슨 이렇게 힘든 세상에 뭐 우울하다 그러는 거냐고 막 이렇게 혼내기도 하셨는데요. 자책도 하고. 자책도 하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감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병이 있듯이 우울증도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 거고요. 또 사실 유전적으로 좀 취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유전이?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부모님이 우울증이셨는데 나도 우울의 가능성이 내 친구나 내 지인들보다 훨씬 높을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예민하고. 이럴 땐 나를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땐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언제 우울한지 이런 것도 잘 알아서요. 우울증을 피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좀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터널 사고라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가 들어요.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터널? 네. 네. 나는 이 터널에서 나올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굉장히 못난 사람이고 그런 부정적인 그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인지치료 같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공감하고 격려하고 들어주시라. 예,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군요.